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육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키우려면 운동을 해서 키운다는 생각이 있지만, 근데 그 원리를 보면 음식도 잘 먹어야 돼요. 이제 근육과 관련된 게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충분히 이제 섭취해주면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 이제 커질 때 이 과정이 단백질이 풍부하면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단백질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닭가슴살 많이 생각하는데, 닭가슴살 먹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야, 이거 계속 먹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닭가슴살 말고도 단백질 함량이 비슷하게 많은 식품이 있는데 바로 명태래요, 명태. 와우. 명태는 우리가 또 잘 먹을 수가 있는데. 명태 100g에 함유된 단백질이 17.5g인데 닭가슴살은 23g이래요. 그러니까 뭐 완전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50g 정도 되니까 명태도 좋은 단백질원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일본 리스메이칸대 후지타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19명에게 3개월간 명태살이 들어간 수프를 매일 섭취하게 했는데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19명 모두 근육량이 증가했대요. 명태 정말 이런 능력이 있었군요. 단백질은 챙겨야겠고 이 닭가슴살은 조금 꺼려진다면 명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판가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운동만 하면 살이 안 빠지는 이유. 그동안 많이 나온 얘기는 이 운동을 해서 쓴 에너지 소비량이나 칼로리보다 먹는 것에서 오는 칼로리가 크다 보니까 운동만 해서는 살이 잘 안 빠진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항상 식단 조절을 동시에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운동을 하면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인체는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결국 운동으로 늘어난 칼로리 소모가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린가 하면 원래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 몸에서는 세포 복구도 하고 생리적 기능도 수행하고 몸이 바쁘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이걸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가 운동까지 하면 추가로 150, 170으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더 소비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은 에너지 소비량은 크게 늘리지 않는데요. 총량이 거의 비슷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다른 쪽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다른 에너지를 소비하면 생명 유지와 관련된 다른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네. 총량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뭐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운동만 하기보다는 식단 관리도 동시에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체중 조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자판가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예전과는 달리 주변에서도 정신과에 가서 좀 치료 좀 받아봐, 약 좀 먹어봐, 이런 조언도 좀 스스럼 없이 하고요. 실제로 당사자도 꺼리낌 없이 정신과 가서 치료도 받고 또 약도 먹고 숨기지 않는 문화와 인식이 형성됐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얼른 알리고 치료하고 그래야 건강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되잖아요. 바람직한 현상이죠.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는 사실 본인이 진단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받으면 조금 정말 우울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죠. 내가 우울증이구나. 뭐 여기까지도 좋은데 자신을 그 진단명에 가둬버린대요. 나는 우울증이야.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난 힘들 거야. 난 ADHD라서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난 공황장애 환자인데 내가 어떻게 취직을 하겠어? 어떻게 사람을 만나겠어? 등등등. 진단명 안에 자신을 가두고 질에 좌절하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단명은 단순히 지금 혹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현재 상태를 요약하는 수단에 불과하대요. 지금까지의 시간이 진단명에 담길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축적해갈 시간까지 진단명에 포함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을 한계 짓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단명은 바다 위를 지나는 폭풍우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실은 폭풍우조차도 그 이름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을 뿐더러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나의 고유함, 나의 이야기,
잠재력, 회복력, 나의 삶은 진단명이라는 작은 틀에 절대 가둘 수 없죠. 진단명은 나의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은 단지 지금 나의 고통을 더욱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방안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대로 침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만약 그것만으로 족하다면 인간과 짐승이 서로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자기 입안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것, 혀를 잡아둘 때나 자유롭게 풀어줄 때를 정확히 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의 침묵의 기술 중에 일부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침묵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묵할 때를 알고 말할 때를 아는 것. 혀를 잘 다스릴수록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은 뭐 약도 먹지만 약보다는 그래도 천연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약국이나 마트에서 팔고 있는 이 푸른 말린 서양제도 푸른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효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딱 변비에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푸른은 사실 평상시에 섭취해도 건강에 이로움이 많대요. 한 연구에서 4주간 푸른을 섭취했더니 배변 빈도도 개선됐지만 장내 유익균도 증가했대요. 장내 건강이 개선되니까 심혈관 건강도 좋아졌고요. 전신 염증 반응도 낮아지고 당뇨병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이 푸른이 또 단맛이 있다 보니까 설탕이 첨가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과일 그대로래요. 호주 시드니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푸른의 혈당 지수는 29인데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해서 혈당 상승에 부담이 적다고 합니다. 푸른에는 또 비타민 K가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6도 있어서 면역력 유지와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아우, 좋은 거밖에 없네요. 푸른, 변비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팡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 뭐 잘 알고 있죠. 근데요, 이 채소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예를 들면 서양은 생으로 많이 먹죠. 그걸 더 선호하고요. 우리나라는 채소를 전통적으로 생보다는 데쳐서 나물 형태로 먹잖아요. 그렇다면 생으로 먹는 것과 데쳐서 먹는 것 어떤 게 더 몸에 좋을까요? 연구 결과 채소를 데쳐 먹는 방식이 건강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채소에 포함된 질산염은요, 체내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 채소를 1분만 데쳐도 질산염의 50에서 60%가 제거된대요. 와우. 물론 데치면 비타민C 일부가 파괴될 수가 있지만 데친 채소는 부피가 줄어서 생채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건 결과적으로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서 변비와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 방식 데쳐 먹는 게 더 도움이 되는군요. 자팡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죠. 근데 이 말이 100% 맞는 말은 아니래요. 사실 모든 것은 디테일이 있죠. 전문가들은 채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큰 오해를 갖는 게 채소는 혈당 걱정이 없으니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는 인식하고요. 과일은 당이 있으니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래요. 이게 오해라는 거죠. 사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채소도 채소 나름이고 과일도 과일 나름이죠.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옥수수처럼 전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밥이나 빵 같은 거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대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많이 먹으면 혈당이 크게 오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잎채소, 시금치나 상추, 깻잎, 배추, 양상추, 케일 등의 잎채소나 오이, 브로콜리, 파프리카, 버섯, 애호박, 가지, 콩나물 등과 같은 이제 숙채류는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포만감을 높여서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 급상승을 완화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많이 섭취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과, 뭐 배, 귤, 베리류, 키위, 토마토 등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이런 것들은 적당히 먹어야 혈당 관리도 되고 몸에 이롭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 그 특성에 따라 그 양을 잘 조절해서 먹는 것이 또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자팡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의 절대적인 속도는 다 똑같지만 저마다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다 다릅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면 시간을 어떻게든 늦추고 싶은데요. 시간을 늦추는 방법 중에 하나, 산책하는 거라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시간이 팽창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걸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지만 천천히 걸을수록 그 희생한 시간은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습니다. 걷는 속도를 늦추고 거기에 쉼과 기쁨을 추가하면 시간은 더욱 느려집니다. 아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뭘까요? 뭐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 장수 전문가들은 고독을 만병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독. 그래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한센인들이 모여서 사는 소록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평균 수명이 높대요. 이는 국가의 의료 지원 외에도 끈끈한 결속력과 서로 챙겨주는 신뢰 문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함께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여행하는 어울림 속에서 우울증이 예방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바로 하자, 주자, 배우자입니다. 하자는 열심히 활동하자죠. 운동, 여행 등등 열심히 되도록 활동하자는 거고요. 주자는 남에게 주자입니다. 베풀자예요. 베풀고 주면서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배우자입니다. 네, 배우자.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자,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루틴한 일상은 뇌에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나 예술활동, 종교활동 등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가지 태도, 하자, 주자, 배우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 먹으면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오트밀 아마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계속 먹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먹는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건강에 좋은지는 알겠는데 안 맞으면 유행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습관을 들이면서 드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 효과에 대해서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아침에 먹는 이 오트밀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최근 독일 본대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오트밀은 이틀만 섭취해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진대요. 와. 그리고 미국 건강의료 전문지 웹MD의 공인 영양사 앨리슨 해리스가 오트밀을 아침에 먹으면 체중과 혈당, 소화 등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저녁에는 소화 기능 등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아침에 오트밀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이 오트밀 이 우유나 물에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걸쭉하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늦추기 때문에 아침에 오트밀을 먹으면 계속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음식을 먹는 전체 양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잖아요. 보통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현금주의가 좀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을 사서 주게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원래 가격보다 할인해서 팔 때도 있고요. 그러면 상품권이 업체에 큰 이득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업체에서는 상품권이 많이 발행되기를 원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상품권을 구매한 뒤에 이제 선물을 받은 뒤에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지 하고 바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미 업체에서는 상품권을 팔 때 돈을 받았죠. 돈을 번 거나 이제 다름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품권을 판 돈은 모이고 모여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모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익도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을 받은 사실을 또 잊어버리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업체한테는 또 이득이겠죠. 그리고 유효 기간도 또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이것도 또 이제 몽땅 업체의 수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이 업체한테 이익이 되는 것밖에 없겠네요. 이렇기 때문에 업체는 상품권 할인을 해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낚시꾼, 낚시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강태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강태공이라고 할까요? 강태공은 사실 사람 이름이래요. 중국 역사에서 유래된 건데 주나라 문왕이 하루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낚싯바늘도 없이 낚시줄을 들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 이름이 강태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왕이 신기해서 물었더니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낚는 것이라고 말했고 문왕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왕은 이 사람은 천하를 다스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최고 높은 벼슬을 주고 나라를 함께 다스렸다고 하죠. 네, 이 이야기가 뭐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논란은 있긴 있지만 그 이후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낚시하는 사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연유가 있었군요.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에 뭐 목욕탕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는 것도 즐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우나는 이제 들어가면 보통 온도가 60도, 70도 뭐 더 뜨거운 곳도 있죠. 어떻게 들어가나 싶은데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물수건에다가 이제 차가운 물을 부어서 이제 찬 물수건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사우나 온도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물수건이 뜨거운 물수건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고요. 머리도 어느 정도 말리지 않고 들어가면 머리에 물도 뜨겁게 바뀌어서 잘못하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갈 때는 찬 수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른 수건을 가지고 들어가면 마른 수건에 함유된 공기가 열을 차단해서 주는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찬 수건보다는 마른 수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카펠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카펠라 노래 탁 듣고 있으면은 뭔가 멋있기도 하고 음도 참 감동적이잖아요. 반주 없이 노래하는 걸 이제 아카펠라라고 하는데 이 아카펠라라는 말에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냥 아카펠라 하지만 정확히는 아카펠라래요. 아카펠라. 한 다음에 좀 띄고 카펠라인 거죠. 카펠라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교회, 예배당, 성당을 의미한데요. 거기에 이제 아가 붙어서 예배당 풍으로, 교회 풍으로라는 의미가 되면서 아카펠라가 됐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배 시 합창을 부를 때 지금 반주를 하지만 그때는 반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당 풍으로라는 말이 된 거죠. 반주가 없는 합창곡이나 연주를 그때부터 아카펠라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회복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해온 학대에도 불구하고 몸에 이런 상태를 일으킨 프로세스를 반전시키고 몸의 생화학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때론 하찮게 보이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굶지 말고 해독하라 중에 일부인데요. 사람은 참 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참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바닥에 있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나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분명 어디에선가 힘이 솟아날 겁니다.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볼링을 잘 모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링을 보면 볼링공의 스핀, 이 회전을 주잖아요. 근데 스핀을 굳이 안 해도 가끔은 스트라이크도 나오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왜 굳이 힘들게 스핀을 줄까? 뭐 스핀 주는 게 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더 점수 올리는데 도움이 되나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스핀을 주면 스트라이크 확률이 더 높아진대요. 그게 연구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초보자는 제일 중앙에 있고 가장 앞에 있는 핀을 거기만 맞추면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번 핀 바로 뒤에 있는 핀이 안 쓰러질 확률이 있대요. 그게 크대요. 그래서 1번 핀 바로 뒤에 있는 그 핀을 맞춰야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려면 1번 핀의 정중앙으로 가면 안 되고 1번 핀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들어가서 1번 핀을 살짝 맞추면서 동시에 1번 핀 바로 뒤에 있는 핀을
동시에 노리는 스트라이크를 그렇게 쳐야 이제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두 개를 같이 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 보면 비스듬히 휘어지면서 약간 1번 핀 뒤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지점이 이제 전문 용어로 포켓존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다 이제 그 지점을 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핀을 하는 거군요. 네. 잘 모르는 사람은 궁금해할 수 있겠죠. 자, 박아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왜 먹는 곳이 있으면 예전부터 이제 그 먹는 곳에 날계란을 막 문지르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모습 자주 보는데요. 근데 먹는 곳에 날계란 문지르는 거 그냥 하는 걸까요? 아니면 효과가 실제로 있을까요? 근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대요. 그런가요? 일단 멍이란 피부 아래에서 발생한 출혈 때문인데요.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혈관 밖으로 나와 응고된 것이 멍이라고 합니다. 이 멍에 날계란으로 문지르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뭉쳐있는 피를 흡수하는 성분이 계란의 껍질 속에 있어서 상처 부위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효과가 있었군요. 네, 계란 껍질을 벗겼을 때 나타나는 그 하얀 막이 그 효과를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한번 멍이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아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경을 쳐라! 네, 사극을 보다 보면 경을 쳐라! 라는 그 대사를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을 치다는 뜻은 호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어디서 유래된 걸까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죄인의 이마나 팔뚝에 먹물로 죄명을 새겨넣는 경이라는 형벌에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조선 영조 때까지 실제로 이 형벌이 시행됐는데 가나에 끌려가서 이 형벌을 받는 걸 경을 친다고 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설은 조선시대에는 밤을 1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나눴는데 보신각적으로 시간이 바뀌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통금 시간도 있었죠. 통금을 어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경이 바뀔 때마다 종을 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경을 치다가 이제 벌을 받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두 가지 설이 있군요. 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머리 감을 때 샴푸 쓰고 또 린스도 쓰잖아요. 물론 샴푸만 쓰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머릿결을 위해 린스도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제 가끔은 샴푸 쓰고 또 린스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샴푸와 린스가 합쳐진 올인원을 쓸까 생각하다가도 뭔가 합쳐진 거는 효과가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샴푸와 린스 그냥 쓰던 거 쓰기도 하는데 샴푸와 린스가 합쳐진 올인원 샴푸, 일단 이 원리는 뭘까요? 일단 샴푸는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음이온 계면 활성제로 만들어서 머리카락이 기본적으로 뻣뻣해지죠. 그래서 그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양이온 계면 활성제인 린스를 써서 기름을 보충해주면서 부드럽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샴푸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고요. 린스는 양이온이라 이걸 합치면 서로 이제 결합해서 침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샴푸와 린스가 합쳐진 올인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그 이제 제품을 만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인원이라 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샴푸와 린스를 따로 할 때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샴푸하고 린스 이제 좀 귀찮아도 하는 게 더 올인원보다는 효과가 좋다는 거죠. 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